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저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아주 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많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또 우리 또 김세희 작가님 덕분에 밝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얼굴이 똥똥해 보이네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건강 관리를 들어가야 하는데, 나고 나서 몸이 되게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종이 왜 이렇게, 음식도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행도 다녀오고 이러느라고 좀 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몸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제가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몸이 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종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딱히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얼굴이나 손, 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붓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 매체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들은 얘기로 하면은, 몸이 붓는다거나 부종이 있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신장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없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또 쓸 때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민간요법으로 뭐 어떤 걸 먹으면 뭐 빠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엉뚱한 병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이 붓는 거에 대해서 잘 좀 알고 대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근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포 외의 수분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해요. 세포 외의 수분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인바디 측정이나 이런 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 말이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T&IT 또 매니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인바디 측정하는 거, 측정값 또 결과 낸 거 이제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다가 보니까 세포 내에 수분이 있고 세포 외에 수분이 있습니다. 세포 외에 수분. 근데 내 인바디 결과에서 세포 외에 수분이 많으신 분들은 부종이 많다고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70%가 대부분 세포 내에 수분이 들어있는 것, 70%가 들어있어요. 존재를 하는 거죠. 세포 내에.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피하결합 조직 중에 고이면은 이게 피부 탄력을 잃고, 그다음에 부은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부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종에는 특발성 부종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만성 부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특발성 부종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특발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굴이 붓는다, 얼굴이 많이 붓는다, 아니면 뭐 손, 발이 많이 붓는다, 아니면 뭐 다리가 많이 붓는다, 이런 경우의 부종을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염분과 수분이 불균형을 이룰 때에 이런 특발성 부종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가장 많대요, 이게. 그리고 약물이나 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이런 원인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포 사이의 삼투압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삼투압이라고 되게 생소하죠, 이 글씨가. 근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삼투압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적힌 것으로는 이제 삼투막으로 가로막힌 두 용액의 농도 차이로 발생한대요. 근데 농도가 낮은 곳의 수분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짠 음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과식으로 또 세포 외 수분 농도가 상승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세포 속의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세포 외 수분이 증가하는 걸로 인해서 이 부종이 생긴다고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흙 밑에서 이제 이 뿌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뿌리가 잘 자라야 이 나무가 잘 자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 안에 있는 수분은 세포 내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안에, 나무 안에 있는 수분. 그 다음에 뿌리 밖에 흙이 있는데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게 세포 외 수분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인데, 근데 우리가 이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비료를. 그래서 비료가 막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잘 먹으라고 물을 또 막 많이 부어준 거야.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뿌리 속에 있는 세포 내 수분 자체까지도 밖으로 빼내버리는 증상, 이런 게 삼투압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삼투압 증상이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특발성 부종은 우리가 몸에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그럼 많이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시간 이상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막 퉁퉁 붓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그리고 오랫동안 또 서 있거나 이랬을 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오면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순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부종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 질환이 생겨서 이제 만성 부종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전신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만성 부종은. 그러니까 얼굴만 붓거나 뭐 손만 붓거나 발만 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다 붓는 거죠. 그게 만성 부종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종의 원인으로는 뭐 고혈압, 그다음에 정맥류, 신장염, 알레르기성 질환, 신경실조, 그다음에 림프관 장애, 심장 및 간 질환, 그다음에 약물 복용,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부종은 특발성이거나 만성이거나 대체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부종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부종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금이라고 해요. 일부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부종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제 좀 약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종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아셔야 되잖아요, 몸에. 그쵸? 그래서 이 부종을 없애주는 이런 영양 성분들, 이런 성분들 중에서는 홍국 추출물,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그 다음에 크림베리 추출물,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유효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홍국 추출물은 뭔가? 홍국 추출물은 홍국에서 추출되는 모나콜린 K 성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분이 있어요. K 성분이 이제 이 모세혈관을 막히는 원인인 LD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LDL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혈액순환 문제 등 이런 신장 기능 이런 거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홍국 추출물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LDL과 HDL이 있어요. 그게 이따가 제가 콜레스틴 설명할 때 나오실 텐데 그때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에는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행 개선을 돕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항염 작용이 있대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부터 부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시면 부종을 예방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림베리 추출물은 이것은 이제 비뇨기 관련 건강 기능성 인증을 받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비뇨기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크림베리. 남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그 항산화 작용, 그리고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작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우리 제품에는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브닝 프림로즈와 에스테라 크림베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나왔죠. 홍국 추출물인 거, 그 다음에 달맞이꽃 종자유, 그 다음에 크림베리 추출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콜레스틴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홍국은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효능이 입증된 식품입니다. 홍국은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중국에서는 모나스커스 퍼류라우스 균사를 이용해서 그런 걸 이용한대요. 쌀을 발효시켜서 얻어지는 홍국을 향신료로 거의 모든 음식에 첨가해요. 중국 사람들 굉장히, 제가 이번에 북경에 다녀왔는데 건강 관리 아주 철저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그 느낀 게 뭐였냐면은 뭐 이런 라텍스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게르마늄 이런 거 하는데 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이차 하는 데를 갔는데 뭐 별로 안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요. 그 부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파마스 식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효능이 있고 얼만큼의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단체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100년 이상이 된 거는 아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면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거의 모든 음식에 첨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조절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한대요. 이 홍국 추출물이. 홍국 이외에도 같은 효과를 연구하는 유효 물질인 모나콜린 K, 아까 말씀드렸죠, 모나콜린 K. 근데 그게 이 콜레스테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고, 그다음에 이를 상품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그 호르몬 생성하고 그다음에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애. 그다음에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걸 제가 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LDL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쉽게 산화가 돼서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LDL.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LDL 수치가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HDL보다. 근데 HDL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 농도를. 그래서 콜레스틴은 중성지방과 LDL의 농도를 낮춰주고, 이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HDL 농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틴이. 대단하죠? 미국에서는 얘가 거의 약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막 소송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졌어요. 이게 제약회사? 의약품 하는 데서 얘는 약 수준이다. 이걸 판매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졌는데 두 번째 이게 완전히 홍국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겨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LDL은 저밀도 지방 단백질입니다. 저밀도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얘는 섞이지가 않아요. 피하고 물하고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피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막히겠죠. 많아지면. 근데 그거를 막히는 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혈관에서 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HDL입니다. 우리 공부 너무 많이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맞춰준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체 기능을 조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을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콜레스테롤 분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겠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HDL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브닝 프림로즈는 아까 말씀드린 달맞이꽃 종자에서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혈행 개선이나 체력 증진,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 리놀렌산은 특히 여자의 자궁 수축과 이완을 작용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체 활성 물질을 모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영양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 리놀렌산. 한참 많이 떴었죠. 감마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도 불리는데요.
뇌 기능, 그다음에 혈액, 위장, 혈압 조절 그런 데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염, 알레르기성 생리 증후군이나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뭐가 막 많이 나시거나 이런 분들이 또 이브닝 프림로즈 섭취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에스테라 크림베리. 크림베리는 뭐 보통 방광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추천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크림베리를 뭐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림베리는 북미 인디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열매예요. 열매.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식약청으로부터 비뇨기 그 관련 건강 기능에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니딘 등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프로안토시아니딘 검색해보세요. 검색. 그 다음에 이들 성분이 요로 등에서 유해균 흡착을 방해해서 비뇨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해균. 그러니까 이 균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몸에 세포가 30조, 세균이 39조라고 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이 에스테라 크림베리는 바이오 쉴드 테크놀로지 특허 기술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섬유기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를 통과하는 동안 파괴되지 않아서 장에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비뇨기 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22분이나 지났어요. 와, 너무 많이 찍어. 그리고 그 외에 추천 제품으로는 또 G3와 엘르프리가 있어요. 신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엘르프리를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또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조금씩 자주 하면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벅벅벅 마시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내에 쌓이지 않아요. 좋은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좋으신 거고, 그리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만 잘 드셔도 건강의 70%는 우리가 유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물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부터 물 많이 드세요. 많이. 오늘 부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나잇 하세요, 여러분. 굿나잇 하시고,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시는 분도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많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돈 갖다 버리지 말고 열심히 벌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번 돈 나이 들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살자고요. 좋은 거 먹고 젊게 건강하게 손주들하고 같이 뛰놀면서, 좋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노후를 맞이합시다. 진짜 얼굴이 텅텅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또 내일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여러분도 굿나잇 하시고요. 안녕. 다음에 뭘 할까? 누가 좀 코칭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건강에 대해서 다음에 할 것을 또 잘 정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